301페이지 57번입니다. 예, 문제는 짤막해 보이지만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1, 2, 3, 5를 묶으시고 1, 2, 3, 5 이렇게 묶으시고 그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2번이요. 법정 대리인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의 책임, 거기다가 원칙이라 적으시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다만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줄어드는 예외는 있지만 이는 원칙을 말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3번이요. 물건의 하자 체크하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과실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설정한 경우의 책임, 전전세에 체크하시고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전세권자가 전전세 했을 때에는 불가항력이라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답은 쉽네요. 4번의 이행불능 체크요.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책임이 있어야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채무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 그러므로 이행불능만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4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 58번은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59번을 확인합니다. 59번은 먼저 4번, 5번을 묶으시고 1번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자, 1번 이행지체 체크요. 를 이유로 하는 해제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크 최고하여야까지요. 함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에 체크하시고 일반적이란 말과 원칙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최고해야만 한다. 비교하여 4번, 5번 이행지체인데도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4번 정기행위 체크요. 정기행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할 가치 없습니다. 가볍게 접근하면 정기요. 딱 정해진 시기란 말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
정기행위는 이행지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줄 중앙에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까지요. 까지는 맞는데 해제의 의사표시도 요하지 아니한다. 그건 틀렸어요. 정기행위는 이행지체 중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예외지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제권 행사,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일방이 자 묶어볼게요.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까지요. 이행지체 중 일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것은 최고하지 않고 계약 해제권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이행기 전에 체커 최고 없이요. 이행의 제공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 자, 2번입니다.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그 뒤에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고할 때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했거나 또는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최고로 효력이 있을 것인가?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최고로 효력이 있어요. 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고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예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최고로 효력은 있어요. 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서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도인의 체커 이행 불능이요. 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체커 최고를 요하지 않고까지요. 이행 불능은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최고는 요하지 않는데 D를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해제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의 제공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되지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예를 든다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매매계약했다고. 그래서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는데도 매수인이 수령 거절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대금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등기 서류 제공해야 돼.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만 한다. 소팔례요. 그런데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 서류 받고 해제, 그때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하지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의 제공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60번이요. 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여러 차례 기출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좋은 문제예요. 내용 자체도 많이 어렵지도 않고 지문도 좀 짤막하고,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쓸데없이 길게 낸 거 이런 건 잘못 출제된 거예요, 사실은. 예,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 하시고. 1번이요. 해제권 해 동그라미. 마지막에 형성권 체크요. 해해 웃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 형성권이라 그랬습니다. 형성권이라는 걸 알았다면 2번은 자동이네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형성권은 형성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법률 효과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해제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미 해제의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철회, 거두어 드리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도 화살표요. 3번. 자,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에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제는, 자, 묶어보시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까지요. 그리고 언더라인 행사요.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해제권자나 그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일 때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그 말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멸의 불가분성도 행사의 불가분성과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4번이요.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중에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으로부터 행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로 가야지. 다른 당사자는 해제권을 잃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틀렸어요. 소멸한다로 가야 됩니다. 예, 소멸의 불가분성. 자, 5번은 표현이 약해요.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 볼 거예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확 줄여놨습니다. 예, 그 말이 조금 이따 볼 내용이에요. 61번 계약 해제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묶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거기까지라면 이행지체 예외로 채고 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백히 표시한 것을 차후 체크, 적법 체크, 철회 체크 했더라도까지 묶으시고 정리.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미리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 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말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해야지. 됩니까? 상대방은 체크 최고 없이요.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요. 다시 한번. 이행지체 예외.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표시하면 최고 없이 해제권 생깁니다. 근데 이 표시를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는 말은 이 표시는 사라졌잖아요.
그래 원칙적으로 최고해야지 그 말입니다. 예. 자 2번이요. 토지거래 허가를 유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 체커 협력 의무 불이행까지요. 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체커 해제요.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주된 채무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요.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원칙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있다의 가로하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반복이에요. 4번도 아까 내용의 반복인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법정의 체크요. 자, 법정 해제권은 배제하는 약정이 가능해요. 계약의 해제는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의 규정 중 임대차의 일부 규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계약 해제는 계약법이고 임대차도 아니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권에 관련된 규정은 배제하는 약정이 가능하다. 그게 첫째요. 근데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의 언더라인이요. 체커 약정이요. 해제권의 유보는 체커 법정이요.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후반부는 반복인데 전반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두 가지 논점.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웠고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 첫째 기억, 법정 해제권은 배제할 수 있다. 근데 그 약정이 없다면 아까 했던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제시키기로 약정, 합의했다 할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권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이 체커 계약의 목적물을 개조한 경우까지요. 그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가령 예를 든다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선이행했습니다. 중도금 지급할 때 등기 넘겨주고 목적물 인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 목적물이 인도된 상태에서 가령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했다 할지라도 만약 중도금 지급할 때 목적물을 먼저 인도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어요. 잔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 안 해주고 수령 거절을 해버린다고. 그렇다면 매수인이 등기를 이행하라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판례, 잔금 지급을 계속해야 되지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해제권을 행사할 때 이미 중도금 지급 시 인도받은 목적물을 매수인이 개조를 해버렸다면 해제권이 소멸해버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제권 소멸을 말합니다. 그럼 해제권자나 그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일 때
그중 1인이 계약 목적물을 개조했다는 말이 해제권이 소멸했다는 말이에요.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해버렸다면 전원으로부터 해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당사자 전원이 해제권이 소멸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63번이에요. 계약 해제 털린 것 다툼 판례. 예, 1번이 아까보다 약간 정확한데 체커, 적법 체커, 해제 체커, 후에 동그라미, 착오 체커, 취소 체커, 있다의 체커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건 착오할 때 이미 했던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이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이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 다시 전반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여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 선악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기 때문에 해제권자인 매도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해제권자인 매도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런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이미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인데도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이 착오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확 줄이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인정한다는 판례는 없어요. 예, 그 말이 1번이요. 2번, 3번 반복이에요. 4번 토지 체크요.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 신축한 건물의 체크요. 을 매수한 자, 체크 토지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자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일 것인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부동산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구별하면 별게 아닌데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토지의 매수인이 차후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토지에 대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지만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부터 건물의 매수인이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는 여백의 원칙이요. 체크 공유자 중 1인은 체크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체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까지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체크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판례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요. 반대의 판례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건 필요 없고 공유 토지를 매매할 때는 형식상으로는 공유자 전원이 하나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의 판례는 시험에 안 물어볼 겁니다.
그건 말이 너무 어렵거든. 가령 가벌병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지분은 편의상 균등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공유 토지를 정과 매매하면 공유자가 매도인이고 정이 매수인이고,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형식상으로는 공유자 전원이 매도인이고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분 처분이 자유이기 때문에 만약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실질적으로는 지분 처분이 자유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에 의하여 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포인트예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판례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해도 말이 어려워. 실질적인 포인트를 잡아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분 처분이 자유이기 때문에 갑 따로 을 따로 병 따로 매매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64번이에요. 계약 해제 효과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은 반복이고 3번으로부터 2번으로 화살표요.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이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의 체크요. 그러므로 2번이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체크 받은 날이요. 로부터 다시 체크, 이자를 붙여 반환까지요.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 두시고 받은 날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받은 다음 날이라 말하면 틀려요. 정리 3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2번이요. 매도인이 받은 것이 금전일 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규정은 원상회복의 내용이지 지연 이자를 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이 금전일 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것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이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후에 동그라미요.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체크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다. 유인선설,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등이 되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가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이행이 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해제가 된다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매매 대금, 채권, 채권이요.
이 양도된 후, 양도의 체크 후의 동그라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체크요. 그 양수인은 언더라인, 그 양수인은 밑에 채권 양수인이라 적으시고, 정리.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제의 소급효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민법 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 보호되는 제3자,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자, 동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생략이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해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된 물건을 가진 제3자를 말해요. 매매 계약하고 등기된 매수인,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된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된 저당권자 등을 말해요. 등기된 물건을 가진 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채권자 중에 보호되는 걸 하나를 기억할 거예요. 조금 이따 지문에 등장해요. 그럼 단지 채권을 양수한 자는 이 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지 등기된 물건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든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은 자든 채권 자체를 처분금지 가처분했던 채권을 감류했던 채권이 어쩌고 저쩌고는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채권을 양수한 자 중에 보호되는 제3자 그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체크할 것. 채권을 양수한 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65번이에요. 해제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해지하면 소급하여 무효된다 반복. 2번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해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지도 논리는 똑같아요. 계약을 해지하면 전부 반환하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이 계약을 해지하든 해지하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갑을병으로 토지가 순차 매각되어 채커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럼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하고 병이란 매수인이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 등기된 물건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도 병이란 매수인,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제3자 매수인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도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해제의 체크요. 체크 병이란 제3자는 등기된 물건을 가진 제3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의 체크야. 없다의 체크하시고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춘 제3자 병이기 때문에 되겠죠? 계약의 해제로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된 물건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병이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이기 때문에 차후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돼도 병은 갑을 간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갑이 병 명의의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를 보기 전에 우리가 계속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줄이 왜 이리 뺐다가 나.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법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요. 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하는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말해요. 그냥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불문 악의에 할지라도 보호됩니다. 근데 이 규정을 판례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판례가 보호되는 제3자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은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말해요. 이 제3자는 무엇일 때에만 보호하겠다고 선임한 그 말이 그 지문입니다. 자, 4번이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자 채권 해제 후요. 다시 채권 말소 등기하기 전까지요. 해제 후에 동그라미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선의하기를 불문의 가로요. 불문의 X예요.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이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불문을 선인 경우에만이라고 뜯어고쳐야 옳은 지문이에요. 되겠죠? 예. 그 다음 5번째요.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도 인도 도의 동그라미요. 약정 체크요.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 이후이기 때문에 이 해제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아니에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도 약정 해제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약정 해제권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약정 합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기로 유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정 자체가 중도금 지급한 이유라 할지라도 당사자 일방, 쌍방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일정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되겠습니까? 약정 해제권은 이 지문이 좀 복잡해요. 계약금 계약이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라 말은 해요. 일종이지만 약정 해제권이 언제나 계약금 계약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약정 해제권을 유보할 때는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도 해제권이 발생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이행의 착수 후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약정 해제권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지할 수도 있죠. 예. 이 해제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 해제권하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다음 66번은 반복이에요. 자, 67번입니다. 자, 67번에 죄송하지만 1번하고 68번에 5번을 줄을 연결해 보시고 이렇게 줄 좀 꺼 보시라고요. 둘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선악불문인지 선인지는 이 논리로 정리하면 되고 또 하나의 논점이 있어요.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고. 그게 원칙이라. 원칙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된 물건을 가진 자를 말하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예외가 있을 뿐. 그럼 1번, 5번을 연결한 이유는 둘 다 등기된 물건을 가진 자인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67의 1.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하고 해제 전 부동산을 매수하여 체커 등기를 격려한 자. 아까 그 사례를 연상하면 되죠. 갑을간에 을병간에 순차적으로 매매하고 병일한 매수인이 등기까지 갖춘 상태에서 갑을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등기를 갖춘 매수인 병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맞잖아요. 예. 제3자에 해당한다는 말이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68의 5요. 해제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갑을간에 매매계약 했는데 그게 해제 대상인데 을이란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이번에는 정여받았어. 병이 정여받았고 그리고 언더라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까지요. 수정자요. 이 수정자는 등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갑을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제3자인 수정자는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까지 갖춘 물건을 가진 자를 법률상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2번하고 67번에 2번하고 68에 1, 2를 묶으시고 68에 2번으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게요. 지금부터 67에 2하고 68에 1, 2를 볼 거예요. 자, 정리.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
우리 시험에 등장한 채권자 중에 보호되는 제3자가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예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 물건을 감유한 채권자는 보호하겠다는 게 판례. 그 외에는 채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만 나열하는 것은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67에 2번이요. 계약상의 채권을 감유한 채권자, 채권의 채권, 감유 채권이요. 부동산을 감유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68의 1이요.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체커 채권이요. 을 양수하여 양수의 체커요. 이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의 채권. 채권을 양수해서 채권을 처분금지 가처분해도 이자는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자, 2번이요.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체커 채권 자체를 다시 체커 압류 또는 전부요. 채권 자체를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아봐야 이자는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보호되지 않아요. 그럼 67의 3번은 별표 하나요. 해제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체커 부동산이요. 체커 감유요. 한 채권자. 부동산 밑에 이렇게 적으시고 채권 자체를 감유하면 안 돼요. 물건을 감유해야 돼. 목적물. 그 물건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즉 목적물을 감유한 채권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가 맞다는 말이에요. 3번을 제외하고는 채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단순화시키란 말이에요. 4번은 반복입니다. 5번이요. 갑이 을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을이 상가를 명도받은 후, 자 묶어볼게요. 그럼 갑이 분양자, 을이 수분양자. 자, 분양자인 갑이부터 묶습니다. 그 대금 채권을 채권의 언더라인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에 체크하고 경우까지 묶으시고, 그럼 갑을 간의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상가를 명도한 다음에 갑이란 분양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봐야 제3자 병은 채권 양수인에 불과하지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병이 체커, 그 아래쪽에는 채권 양수인이라 적으시고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틀렸어 그래. 5번이. 그럼 3번 68번의 3번이요. 68번의 3번은 반복입니다. 첫째 줄 마지막 부동산 체크요. 둘째 줄에 감유 체크요.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 맞다 그랬죠? 예. 그 다음 68번은 반복이고, 자 70번은 잠시 쉬다 해야 되겠네. 예.